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저희 소나기 마을의 특별 전시 황순원의 골동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기 마을 문학관 3층 수숫단 강당에서는 9살 황순원전이라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전시회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1936년에 발간된 황순원 선생의 두 번째 시집 골동품에 실린 22편의 짧은 시 가운데 21편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 한 편을 줄였느냐 하면 영상 전시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시에 걸맞는 그림을 그리고 이를 모션 그래픽으로 완성한 다음 21개의 모니터를 통해 영상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전시회 계획 단계에서부터 골동품의 시편들이 이와 같은 영상 전시의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작업 과정에서 그 시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짧은 글에 농축된 선생의 깊이 있는 시각과 내면 세계에 압도되기도 했습니다. 시를 그림으로 바꾸는 이런 정서헐 화백이, 또 이를 모션 그래픽으로 재창작하는 일은 김유나 디자이너가 맡았습니다. 이는 모두 디지털 시대의 문화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뜻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시회의 9살은 실제로 존속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9살 소년기에 경험할 만한 황순원 문학의 첫사랑이나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그 의식의 변화를 지칭하는 시점이지요. 전시 대상인 골동품의 시들이 오늘날 새로운 문해 장르인 디카시처럼 짧은 몇 형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 시대로서는 보기 드문 도전적이요 전위적인 글쓰기 방식이었습니다. 황순원 문학의 저변을 흐르고 있는 절제와 압축의 미학이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시들은 순백의 동심에서 시작되지만 연령과 계층에 제한되지 않는 울림을 줍니다. 선생이 골동품에서 22편의 시를 내놓으면서 나는 다른 하나의 실험관이다 라고 밝힌 것처럼 골동품은 구성과 내용면에서 첫 시집 방가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맞서는 저항이나 울분 같은 요소는 배제되고 시는 언어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말하듯 모더니즘적 해화성을 선보였습니다. 시집의 구성은 동물초, 식물초, 정물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물초에는 종달새, 반딧불, 코끼리, 나비, 개, 오리, 사람을 배열하였고, 식물초에는 맨드라미, 앵두, 해바라기, 옥수수, 호박, 꽈리, 갈대, 선인장을, 그리고 정물초에는 팽이, 담뱃대, 빌딩, 지구, 우체통, 괴종, 공 등을 배열했습니다. 각각의 시를 보면 행을 갈라놓기는 했지만 한 문장을 넘지 않으려는 시인의 철저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 한 문장에 극적인 이미지와 촌철살인의 핵심이 조합되어 있어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시가 짧고 해독이 어렵지 않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어린이를 위한 동시집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2002년 민음사의 비룡소에서 시 읽는 아이 시리즈 중 하나로 최승호 시인이 엮어내놓은 황순원의 오리는 골동품에서 14편을 간추린 동시집입니다. 저희 소나기 마을의 상주 작가인 함윤미 동화 작가는 다음과 같이 골동품의 시들을 해설했습니다. 이번 문학마실의 중점은 대체로 함 작가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자, 오리라고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이자가 너를 흉내냈다. 여러분, 이 시를 동시로 이해하고 감상한다면 이제 막 숫자를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연못에서 놀다가 오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는 오리의 생김새를 보고 숫자 2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오리 너랑 똑같다며 숫자 2가 내 모습을 흉내냈다며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배워 익힌 것을 자랑하는 듯한 귀엽고 깜찍한 어린 화자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빌딩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모니카 불고 싶다. 여러분, 기다랗고 네모나고 많은 칸과 구멍이 있는 빌딩을 보며 하모니카를 떠올리고 연주하고 싶어하는 천진한 동심이 8글자 안에 기발하게 녹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빌딩 숲을 떠올리며 이 시를 읊어보면 어느새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던 어린 시절의 노래가 하모니카 연주로 이어져서 그 빌딩 숲을 가득 울릴 것입니다. 종달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점은 넓이와 길이와 소리와 움직임이 있다. 시적 화자는 하늘 높이 솟아오른 종달새가 점으로 보인 순간을 포착하여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존재를 인식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른이라고 해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아야겠지만 이 시 한 행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작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종달새는 그러나 알고 보면 넓이와 길이와 소리와 움직임을 지닌 엄연한 생명체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라는 사실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광활한 우주의 카메라로 보게 되면 무의미한 턱걸이나 점 하나에 지나지 않겠지만 가까이 다가가 밀착해 들여다보면 결국 나는 세상과 우주의 전부가 됩니다. 어느 관점으로 성찰하느냐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점이 될 수도 모든 것인 우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골동품에 실린 22편의 시들은 아주 짧지만 그 의미까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식물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 이치를 최대한 압축한 시들이기에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통찰과 해석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황순원 선생은 하필 시집 제목을 골동품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설마 새로 쓴 시에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쓸모없는 낡은 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리 만무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오래되고 예술적 가치가 높아 수집이나 감상의 대상이 되는 예술품으로서 골동품의 미래를 내다본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여러 관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공감하는 동심의 시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과 영상의 장르인 디카시로, 시간과 공간의 옷을 자유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상상력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런 작가가 시집의 서문에서 예견처럼 밝혀놓은 나는 다른 하나의 실험관이다 라는 말과 서로 통하며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지 알 수 없기에 더 기대가 큰 대목입니다. 앞으로도 골동품의 시와 전시는 기존 시의 범주를 넘어 경계 없는 멀티 텍스트로서 갖가지 실험적인 옷을 갈아입으며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번 문학마실은 저희 소나기 마을의 특별 전시 황순원의 골동품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